안녕하세요. 교실 속 직업놀이의 수진쌤입니다. 교실 속 직업놀이에 대한 안내가 끝났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직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탐험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이 기간을 인턴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인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이거 재밌을 것 같다 하면서 이 직업 저 직업 신청을 하면서 뭐든지 의욕적으로 해보려는 시기가 바로 이 기간인데요. 이때 교사가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3월 첫날부터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잖아요. 앞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교사는 3월 2주 동안에 이미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의욕이 없고 소심하고 소극적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는 아이나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 아이가 이제 누구일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는지 등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교실 속 직업놀이 안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교사가 유인 작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 대한 관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유인 작전은 제가 아이스크림 연수원과 교실 속 직업놀이 책에 자세히 적어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가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떤 아이들끼리 함께 몰려다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그때 친구의 의견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직업놀이 해보세요 하면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이거 해볼래?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친구가 하면 자신의 의견보다는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의견도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의견에 계속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인데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자존감만 키워줄 수 있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금방 성장해 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파악하고 그 그룹 안에서 혹시 특정 아이에 대한 배척하는 행동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직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말 걸고 너 이거 하고 싶어? 이건 왜 하고 싶어? 셋이 같이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들의 좀 힘의 관계나 끌려다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이렇게 3월 달에 아이들의 무리나 그룹을 교사가 빨리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교우 관계의 폭을 점차 확장시켜 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의해서 교사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아이들은 하고 싶은 직업들을 다양하게 신청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때 직업의 개수를 제한을 해줍니다. 한 명당 최대 3개까지 신청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다른 직업을 신청할 때는 이전의 직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직업을 신청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직업의 최대 신청 개수는 이제 교사의 역량과 또 성향, 경험과 학급 특성에 따라서 그 최대 신청 가능한 직업의 개수를 정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직업 탐험 기간, 즉 인턴 기간을 한 2주 정도 주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놀이를 1개나 2개 정도 정하는 날짜를 고지해 줍니다. 우리 반은 4월 2일에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놀이를 정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까지는요 요일이나 팀 등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요일이나 팀을 정해서 운영할 수가 없겠죠. 이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일이나 팀을 정해줍니다. 이 요일이나 팀 등을 정하는 방법도 그 직업에 따라서 정하기보다는 그 직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우리 반 아이의 기질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교사가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앞에 소심한 아이와 산만한 아이 편의 전략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턴 기간이 끝나고 요일과 팀을 정한 이후에 아이들은 직업놀이를 바꾸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바꾸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요일이나 팀을 좀 조정해서 넣어주면 돼요. 하지만 앞에 그 인턴 기간처럼 매번 수시로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사가 가장 정신없고 바쁜 기간이 그 아이들이 직업을 탐험하는 그 인턴 기간이에요. 그때 아이들은 우왕좌왕 이 직업 저 직업 자유롭게 계속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막 즐겁게 참여하고 지내는데 그때 교사는 굉장히 정신이 없고 바빠요. 그런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서 이 직업놀이가 정착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정도만 눈 딱 감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다려만 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요 스스로 정말 잘 해낼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면서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턴 기간, 탐험 기간 요 한 달 동안만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 기간과 탐험 기간을 운영하는 큰 틀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라든지 이런 뭐 인턴 기간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시는 담임 선생님께서 가장 전문가이시니까요.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게 좀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실 속 직업놀이의 수진쌤이었습니다.